40번 부동산 신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1. 신탁회사의 전문성을 통해 이해관계자들에게 안전성과 신뢰성을 제공해 줄 수 있다. 2. 부동산 신탁의 수익자란 신탁행위에 따라 신탁 이익을 받는 자를 말하며 위탁자가 지정한 제3자가 될 수도 있다. 3. 부동산 신탁계약에서의 소유권 이전은 실질적 이전이 아니라 등기부상의 형식적 소유권 이전이다. 4. 부동산 신탁재산은 법률적으로 수탁자에게 귀속되지만 수익자를 위한 재산이므로 수탁자의 고유재산 및 위탁자의 고유재산으로부터 독립된다. 5. 부동산 담보신탁은 저당권 설정보다 소요되는 경비가 많고 채무 불이행 시 부동산 처분 절차가 복잡하다. 40번 문제는 이번 34회 중개사 시험에서 신탁에 관한 문제가 예상이 돼서 별도로 준비를 했습니다. 40번의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자, 1번을 보면은 1번은 이제 다른 사람의 재산을 우리가 신탁받아서 관리하기 때문에 신탁회사의 전문성이 인정이 된다. 그래서 안전성과 신뢰성을 제공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1번은 맞습니다. 자, 2번 신탁의 수익자는요, 이익을 받는 자를 말하고 그 맡긴 사람이 될 수도 있지만 지정한 제3자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예, 맞습니다. 내가 건물이 있고 또 이제 땅이 있어서 대학에다가 재산을 기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건물과 땅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그 대학에 장학금을 지정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제3자가 될 수도 있다. 3번 신탁에서의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것은 소유권 이전이죠. 그런데 그 소유권 이전이 형식적 소유권 이전이다. 3번도 맞습니다. 4번 신탁재산은요, 수탁자에게 귀속되지만 그러나 수익자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등기부가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수탁자, 이제 위탁자의 고유재산으로부터 독립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 맞습니다. 4번. 5번 담보신탁은 담보 목적으로 부동산을 맡긴 것을 담보신탁이라고 하죠. 우리가 신탁은 4가지 신탁이 있어요. 관리 목적, 관리신탁, 처분 목적, 처분신탁, 개발 목적, 토지신탁, 그리고 담보 목적의 담보신탁이 있는데, 우리가 맡기면은 신탁회사에서는 그 수익증권을 발행을 하죠. 그 수익증권을 담보로 대출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것이 담보신탁입니다. 그러면 재산이 제3자에게 있기 때문에 소요되는 경비가 적고 채무 불이행 시 처분 절차가 간단합니다. 해갖고 5번이 틀린 지문인데, 우리가 이제 돈을 빌려간 사람이 돈을 못 갚으면은 신탁 재산을 이제 처분할 때에 우리가 일반적인 우리 저당이 들어가면 어떻게 처분합니까? 경매라는 절차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탁재산은 공매라는 절차가 들어가고, 우리가 알다시피 경매보다는 공매가 절차가 간단하죠. 그래서 5번이 틀렸고 40번의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우리 40번 신탁에 관련된 가장 기본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한번 정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40-1에서는 A회사는 분양면적이 500이래요. 손익분기점 매출액 이하면 기본 임대료만 부담하고, 손익분기점 매출액을 초과할 때는 추가 임대료를 가산하는 비율 임대차를 하려고 한다.
예상되는 임대료는 얼마냐? 우리 40-C 1에서는 부동산 활동에서 맨 끝에 나오는 관리라든가 그 다음에 마케팅 쪽에서 아마도 이번에 비율임대차 계산 문제가 예상이 돼서 한번 비율임대차 계산 문제를 우리 예전에 나왔던 30일의 기출문제로 한 번 더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제곱미터당 20만원이고요. 이제 예상 매출액이, 그 다음에 기본 임대료가 6만원이에요. 손익분기점 매출액이 5천만원, 초과할 때는 10%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비율 임대차는 기본 임대료 플러스 추가 임대료잖아요. 그런데 기본 임대료는 여기 500에다가 6만원이니까 3천만원이 되죠. 플러스 여기 6만원하고 500을 곱하면 3천만원이죠. 자, 그런 다음에 추가 임대료는 매출액을 알아야 되겠는데 여기 500만원과 20만원을 곱하면 1억이 되죠. 그런데 1억 중에서 5천만원을 초과한 부분, 그러니까 5천만원에 대해서 곱하기 10%만큼의 이제 추가 임대료를 가산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500이죠? 그래서 3천에다가 500을 더하면은 3,500만원. 이렇게 40-1에서는 4번으로 가볍게 답을 구할 수 있어요. 해서 우리는 임대료에 관련된 우리 비율임대차 계산법, 기본임대료, 추가임대료 이렇게 정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40번 문제의 용어 정리 시간에는 관리와 마케팅에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용어를 정리를 했는데, 우리가 관리에서 시설관리, 그 다음에 부동산관리, 이 부동산관리를 재산관리라고도 합니다. 자산관리, 시설관리는 말 그대로 시설을 관리함으로 소극적이라는 것, 그리고 자산관리는 적극적이라는 것, 시옷시옷, 지읒지읒 이렇게 연상하고요. 말하자면 시설만 관리한다, 시설관리예요. 그런데 자산관리는 소유자 입장에서 소유자의 부를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돈을 늘려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이고, 뭐 부동산을 매각한다든가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 관리한다, 말 그대로 소유자의 돈을 늘려주는 그런 말들이 나오면은 자산관리가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중간 단계에 있는 게 부동산 관리고 재산 관리인데, 말하자면 부동산 자체의 임대차를 유지한다든가, 그 다음에 비용을 이제 좀 줄인다든가, 이런 말이 나올 때는 부동산 관리예요. 가장 밑에는 시설 관리, 가장 위에는 자산 관리, 중간 단계에 부동산의 관리만 한다. 부동산 관리, 재산 관리 이렇게 구분을 해 보시고요. 그 방법에 따라서 기술적 관리, 경제적 관리, 법률적 관리, 그런데 기술적 관리는요, 위생, 설비, 보안, 보전 이런 말이 나오고요. 그리고 법률적 관리는 권리, 예약, 계약 이런 말이 나오면은 법률적 관리가 되겠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방법에 따라서 주인이 하는 거 자가 관리라고 하죠. 주인이 하니까 지시 통제가 이제 잘 되고요. 그 다음에 전문가한테 맡겨서 하는 것이 위탁 관리고, 중간 단계가 혼합 관리가 되고, 그 혼합 관리는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단점이 있죠. 예. 그리고 이제 임대차에서 주거용은 조임대차, 이제 총임대료, 순임료에다가 이제 관리비를 포함해서 걷는다. 순임대차 말하자면 건물 임대료만 걷고 관리비는 별도로 계산한다. 공업용이고, 적합성에 의해서 임차인을 모집한다는 거죠. 그리고 비율임대차는 매장용이고 수익성이다. 그런데 관리만 전문으로 하는 특별법에 의해서 두 가지의 관리업이 있어요. 여기서 자기관리형 임대관리가 있고 위탁관리형 임대관리가 있는데,
말하자면 그 관리 회사가 소유자로부터 건물을 통째로 이제 전대받아 갖고 그걸 이제 임대받아서 말하자면 다른 사람에게 전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책임을 관리회사가 책임지는 거죠. 여기서의 모든 책임은 공실까지 관리회사가 책임지는 걸 말하고, 위탁관리는 말 그대로 건물만 대신해서 관리해 주는 거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 거죠. 공실은 소유자가 책임지는 거죠. 해갖고 특별법에 근거한 임대관리가 두 개가 있다. 자기관리형이 있고 위탁관리형이 있다. 참고로 기억하고요. 그 다음에 마케팅에서는요, 우리가 전략이 중요하죠. 마케팅은 수요자 시장으로 전환되면서 매수자 시장으로 전환되면서 마케팅이 중요하면서 어떻게 시장을 장악할 거냐, 고객을 장악할 거냐, 관계 마케팅 세 가지. 시장은 공급자 중심이고요. STP 매표차다, 세표차다. 세분화, 표적, 차별화. 세분화는 수요자를 세분화한다. 차별화는 제품을 차별화한다. 포지셔닝, 위치 이런 말이 나오죠. 예, 세표차 그러면 이제 세분화, 표적, 차별화. 차별화의 영어도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사피 믹스 섞는다. 제가 제값환유 이렇게 기억하자고요. 예, 그래서 제품, 가격, 판매 촉진, 유통 이런 것들은 시장 점유 전략이라고 한다면, 고객 점유는 수요자 중심이고요. 아이다 또는 심리적인 접점을 마련하는 거죠. 이 말이 나오면은 고객 점유고요. 그 아이다에서 주의, 관심, 욕망, 액션 이런 단어도 기억을 하시고, 예전에는 욕망도 한번 단어를 바꿔서 나왔죠. 그리고 관계 마케팅은 브랜드 전략이다 해갖고 이런 글자 맞추기 연습 이제 잘 기출문제를 통해서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40문제를 가지고 우리 34회 모의고사 문제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하다 보니 오늘 40문제를 우리가 녹화하는 시점이 시험 딱 일주일 전이에요. 지금쯤이면은 자꾸 1년 동안 공부한 것을 우리가 결산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초조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차분하게 지금까지 정리했던 내용들을 반복하면서 새로운 걸 하는 것보다는 특별히 이번 모의고사 문제를 이번에 이제 여기 40강에다가 전체 묶어갖고 맨 끝에 이제 올려놨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건 몰라도 답도 올려놨기 때문에 답을 체크하고, 특별히 그 한 페이지씩 해당되는 맨 끝에나 용어 정리를 그냥 소리내서 반복해서 읽는다면은 충분하게 이 40회 문제가 정리가 되리라고 봅니다. 1년 동안 고생이 많았고요. 충분하게 합격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